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세월호 구조를 안 했다. 목숨 버려야 할 해군 해경은 아무도 안 죽었다.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이 한 대학에서 열린 대담회를 통해 군경의 부실한 구조를 비난하며 한 말입니다. 정부가 대선 불복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한스럽기만 한 희생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심정 이해합니다. 누구 명령인지 몰라도 아무도 죽어나간 사람이 없다는 말도 이어졌는데요. 불신과 분노의 마음으로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조영관의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들 네컷 시사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나대로 선생의 이영호 아백, 신동준 인유한 박사, 그리고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독도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먼저 만화 한번 보시죠. 이게 2005년 작품인데요. 네, 예, 그 당시에 이 가진 사람들은 땅을 아주 투기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사놓고 우리 땅, 자기 땅이라. 그다음에 또 여기도 다른 우리 사람도 땅. 또 우리 땅. 네, 근데 땅 없는 서민은 그냥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네, 독도만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네. 그냥 눈물로 흘리면서 네, 소리를 지릅니다. 네, 예, 독도는 우리 땅 하도 그러지만은 알고 보면 그 돈 가진 사람들은 이 한국 국내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고, 네. 예, 땅 한 평 없는 서민은 독도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울부짖음을 부르짖고 네, 이렇게 서민들이 울부짖는 짖을 정도로 독도는 우리 땅인데, 또 최근에 그 입도 지원 센터 백지화 문제를 놓고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주 차장? 간단히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우리 독도의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독도의 입도 지원센터를 짓기로 했는데요. 그게 2008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미 하기로 했던 거죠. 2008년에 하기로 했었고 예산도 다 배정이 됐는데 네, 입찰 공고를 내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네, 네. 외교부가 네,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 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입찰 공고를 내고도 갑자기 철회됐다. 아.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오늘 국회에서도 대일 저자세 외교 아니냐, 불복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오늘 새누리당 회의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안하무인격 일본의 도발을 분쇄하는 차원에서 독도의 동도 정상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또 서도 정상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건립해서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저 유명한, 네, 우리, 예, 김전 장군의, 예, 후손인데, 지금 독도에 차라리 이런 무슨 입도지원센터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세우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 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취지는 좋은데 이순신 장군하고 안중근 의사보다는요. 네. 저기 안정복 씨라고 저 일본 애들 때려잡은 사람 있잖아요. 안정복. 네. 그분 저거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네. 그 취지만큼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네, 우리나라 네. 외교관들이 말이죠. 최고 엘리트들인데 네. 약간 일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자세인지. 네. 아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설령 그게 아니다. 네. 외교 분쟁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네. 또 해수 측이 제대로 협의 안 한 점도 있어요. 네.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련의 지금 외교부들이 행보를 말이죠. 옛날 유명한 외교 때부터 또 유명한 장관, 네, 전 장관 때. 그때부터 네. 이렇게 쭉 보면은 조금 일본에 대해서 왜들 이렇게 주눅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는지 바로 어제 말이죠. 네. 한방장관인가
아, 네. 한국이 일본을 고려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한다. 네. 벌써 딱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네. 일본 애들 뒤통수 치는 거 한두 번 당했습니까? 아베부터 말이야. 네. 그 종자, 아니,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데, 네. 우리가 독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이지, 또 한 번 이러다가는 정말 각오해라. 이런 네. 자세로, 네. 김일동 의원이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순신 장군하고 안중근 의사는 거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그야말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우선-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우선 대통령은 아닐 겁니다. 네. 반려주의 중에 네, 제가 알기로는 친일파라고 표현하면 좀 심하지만 일본을 지일판지 뭐 하여튼 지일판지 하여간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고 많이 일본에 교육된 네. 외교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그다음에- 게 대통령 의지가 반영이 안 되면 뭐가 대통령 의지가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실무선에서 자꾸 이거 막고 그런 것 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통령께서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는 일본하고 사실 이 나쁜 관계를 계속 갖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딜을 해야 돼요. 야쿠순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신사. 네. 14명, 야스쿠니. 네. 거기서 14명의 그 정치범, 네. 그러니까 전쟁범, 그렇죠. 네. 그거를 옮겨달라. 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권에서 다 주장을 해야 돼요. 네. 옮기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참배를 하든 말든. 네. 그 다음에 오키나와도 일본 땅이 아닙니다. 네. 오키나와는 언제 너희 땅이었냐? 아니에요. 원래 오키나와가 네. 나중에 편입된 겁니다. 네. 그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그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네. 그렇게 차라리- 주장을 또 하시는 분이 있죠. 대마도는 우리 번영의 땅이다. 전 장관이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 똑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셨던 네. 거라고, 예전에. 네. 똑같이 말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적반 시설이 아니다. 우리 네. 기술이 대단한데 활주로도 좀 짧은 거 하나 놓고 네. 그게 그리고 벙커도 만들고 뭐 동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뺏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이제 여유를 갖고 조용히 언론에 떠들지 말고 진행할 것 진행하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독도는 자꾸 좀 시끄럽게 하지 말자 이런 스탠스를 좀 입장을 됩니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쟁 지역화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 그건 우리 측에서의 신사적인 저건데, 네. 우리가 임진난 때 당하고, 네. 또 19세기 말에 당한 이유는, 네. 우리식으로 말이죠. 조선의 양반들이 우리식으로 점잖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무라이들이 칼 갈고 와가지고 그냥 쳐버린 거 아닙니까? 호랑이 입에다가 고기 덩어리 던진 거야. 네.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강력한 무력을 기반으로, 네. 신사적인 얘기도 해야지. 이거 무슨 뭐 무력 기반도 없고 말이야. 쟤들이 얕보잖아요. 일본에도 지금. 네, 아, 조금 네. 설명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이 독도 입도 지원센터 하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렇죠. 얘기를 풀어보면 이 독도 방문객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늘고 있는 독도 방문객들이 태풍 등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을 이제 입도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짓기로 한 계기가 네. 2008년에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독도는 일본 땅 이거를 네. 명기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으로 강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그 외교의 정책이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세울 때도 중요하지만 변경을 할 때도 굉장히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 설명이 없이 갑자기 취소를 하니까 이거 그러면 외교 정책 자체가 바뀐 거냐 그렇죠. 이렇게 네.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까도 대마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최익현이라고 하는 그 분이 네. 그 대마도에서 그 정말 통곡을 하면서 활복을 하고 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 또 한 가지 이 독도 같은 대응도 이 김영삼 대통령 때는 말이라도 속 시원했습니다. 일본에 버르장머리를 붙여버리겠다고 하는데 네. 그런 얘기마저 없는 지금 상황은 조금 박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되면 이러면서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는 단 5번 가까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베 총리하고는 한 번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슈가 불거졌는데 아까 조 차장 얘기한 대로 뭔가 2008년에는 또 그런 이유로 하겠다고 해놓고 또
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무 또 안 설명 한다고 없이. 하니까 예. 이런 어떤 문제들이 좀 제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만화 한번 보실까요? 예, 두 번째 만화가 이제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은 저 한문이 아닌데 네. 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다르다는 그건데 이건 그 한자가 밑에- 다르네요. 예, 네. 동력 동자의 이 위아래 예. 상자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동교동계 네. 상도동계의 그 다른 계산이다 이겁니다. 왜 네. 그 동교동이라냐면 우리 그 젊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곳이 동교동이고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자택이 있는 곳이 상도동이라서 네. 그 이 모임의 그 계파 중심으로 계보. 동교동계 네. 네. 상도동계를 그 다른 계산이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상도동계는 상도동계에서는 예. 그 다음 차기 주선을 김무성 지금 새누리당 대표를 대표. 띄우고 네.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상도동계는 김무성. 자,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교동계에게 나오겠죠? 예, 동교동계는 그 반기문 그 총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권노갑 고문께서 네. 그 출판 기념회를 하시면서 그날 기사가 작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날 그 반기문 측근이 와가지고 그 네. 다음에 야당으로 한번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네. 또 박지원 의원도 또 그런 사람이 방송에서 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 지금 반기문 총장을 아주 누구보다나 좀 흔드는 건지 띄우는 건지 아주 답답한 시국입니다. 아니, 조 차장. 근데 지금 그 측근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두고 뭐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체가 좀 누굽니까? 진짜 측근. 권노갑 전 고문이 말한 측근. 네, 권노갑 상임고문이 월요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기자들이 그 반기문 사무총장 문제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제 측근들이 찾아왔다. 네. 6개월 전에 한 명이 찾아오고 일주일 전에 2명이 찾아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지금 권노갑 고문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예, 왜 그런가요? 내가 그 얘기를 네. 했을까? 네. 후회도 하고 있는데요. 아, 일부러 띄운 거 아닌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예. 그 측근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한 게 있습니까? 네, 측근에 대해서는 일단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측근과는 다른 사람이다. 아. 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고요.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측근은 너무나 구체적이죠. 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뭐 회사와 관련이 있고 네. 또 전직 정치인이고 여러 가지 네. 힌트를 줬습니다. 네, 하여튼 송환종 전 그분은 의원을 아니다. 네, 지목을 한 건데 송환종 전 의원은 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니면 누굴까요? 그리고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이 두 분 있는데요. 네. 한 분은 바로 이제 성완종 전 의원이 경영하고 있는 경남 그룹에 있고 네, 또 한 분은 또 다른 회사에 있는데 네, 그 회사의 사장도 한때 그 자민련에 몸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임도수 회장이란 분인데요. 네, 이분 역시 권 고문이 뜻한 측근은 아니다. 네. 권 고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조금 전에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월요일 날에는 많은 기자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묻길래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했는데 너무 커져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다. 잠깐 저희가 그래서 그 반기문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가 있고 지금 말한 반기호 씨가 있는데 반기호 씨가 이제 보성파워텍 부회장이신데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그분들이 뭐 정치에 뭐 구단 10단씩 되시는 분이니까 자기 자존감 그거 좀 세우려고 한번 그렇게 툭 던져본 것 같습니다. 측근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다 정파라 가지고 하는 뭐 사기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창이다, 동문이다, 뭐 고양이 같다, 뭐 사돈의 팔촌이다, 뭐 그런 사람들은 다 과시, 뭐 자기 과시해가지고 형님이 뭐 명예스럽게 해야지 지금같이 뭐 진흙탕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측근은 없다는 말씀이고, 측근을 빙자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측근은 없다.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성완종 전 의원이라고 하는 그 네. 분이
이번에 거기에 이 개입이 됐다는 데서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정치 기사를 좋아해가지고 이리 쭉 보는데 성완종 저 경남기업 대표는 서산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 수십 년 동안 그 공을 들이고 하다가 공천 못 받고 하다가 이번에 받아서 자민련 쪽으로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의원직을 얼마 전에 상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누구면 떠나 복권이 되든지 해서 다시 그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기성 정치인보다는 이 반기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분을 등에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뭐 일단 뭐 같은 이제 고향이 충청이고 뭐 하니까 뭐 이런저런 연은 있을 텐데 그렇다고 뭐 갑자기 여당에 몸을 닫고 있었던 사람이 뭐 갑자기 야당 쪽 누굴 만나서 반기문 총장의 차기를 논의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게 지금 성완종 전 의원의 지금 반박 해명인데요. 자, 우리 그러니까 신 박사. 그 외교관이라는 걸 말이죠. 네.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보면은 소위 종행가. 예. 네. 종행가거든요. 그 전국 체계라는 책이 아주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진장이라든지 네네. 또 귀국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그 책을 보면은요, 21세기 디플로마트 커리어들, 직업외교관들도 반드시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네. 절대 자기 마음을 안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순간은 지는 거예요. 설득하려면 남의 그 속마음으로 들어가서, 네. 그거를 마음대로, 소위 겸제술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딱 뭡니까, 의학용어로 쓰면 이렇게 집게를 써가지고, 네. 시저, 스펠, 그거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핸들링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네. 그 외교술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안 돼요. 그 반기문 총장이 30여 년 동안 잔표가 굵었는데, 종행가의 비수를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안 나간다, 나간다, 이게. 왜냐면은, 현재 지금 소파, 최어맨 말이야. 네. 유엔의 사무총장. 사무총장으로서 이거 역할에 2년 동안 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국익 차원에서 보더라도, 네. 그거 옳은 얘기거든요. 네. 우리나라 유일한 지금 국제 CEO란 말이에요. 네.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걸 자기네들 정리정략적으로 써먹으려고 자꾸 끌어들이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반 총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네. 이게 지금 얘기했듯이 종행가의 모든 비수를 배운 사람인데, 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다만, 아니, 2년 동안- 속마음을 읽고 계세요, 우리 신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종행술로 볼 때 그렇다 이거죠. 제가 그 주석서를 다 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년 동안 본인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온갖 사람들이 다 앞으로도 이거 막으면 막을수록요. 온갖 측근들이라는 사람이 다 나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두고 보시라고 그래요. 아니, 뭐, 지금, 근데 그 동생 분들은 뭐 정치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 박사님. 말 그대로입니다. 네. 점잖게 그분들이 굉장히 얹지 않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너무너무 근데 강력한 부인이 또 긍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강력한 부인이 긍정이다. 한다 또 거꾸로. 그러니까 네. 강하게 부인도 못해요. 네. 근데 반 총장님하고 식사도 제가 2번 했고요. 네. 유엔 가시기 전에 또 네. 후에 그분은요 외교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유엔 지도자입니다. 왜 우리 정편에서 대통령 만들려고 그런 거지? 미안하지만 방송 정편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먼저 반기문 총장을 끌어들였죠. 예. 계속 방송에 나와요 지금. 그냥 그 사람 잘 임기 마치도록 좀 내버려두고 또 네. 그분이 대통령하고 유엔 사무총장님이 사실 굉장히 명예스러운 건데 네. 아마 본인은 제가 추측하자면 그걸로 끝내고 명예스럽게 한국에 와서 은퇴하고 존경받고 그 대통령을 왜 합니까? 제가 대통령 한 사람들 요즘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힘든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대통령이. 그래도 시켜주면 다 하겠다 그러지 그때 않을까요? 그 우리 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현직에 충실하겠다, 대선 출마 않겠다는 소리도 않는다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그 반기문 총장도 정치적으로 한 수를 더 넘으려면 네.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배워야 됩니다. 92년 12월에 대선에 3번째 떨어지고 나서 네. 그 자리에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으로 갑니다. 네. 가신 지 5개월도 안 돼서 돌아와서 다시 복귀해서 다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인의 말은 뭐 너무 그렇게 그 조용하게 대선 출마 않겠다는 소리 않는다, 또 현직에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주 정말 그 깊은 속내가 있을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거짓말 DJ는 좋으신데 네. 아무튼 DJ의 경우는 이제 상황이 네. 캠브리지대 갔다가 오는 이 상황이 YS가 너무 못해가지고 누군가 네. 이기택 당시 야당 대표가 형편없었잖아요.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DJ 형편없다는 같은 말은 뭐 아니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니까 여야 대표 영수회담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네. 강력한 제어 장치로 있을 사람이 누구냐? 네. DJ 다시 나와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거 올라탄 거야. 네, 올라탔는데 분위기가 있었고 예. 요번 반기문 총장 경우는 그 대선에 이제 지금 여야가 계속 떠들도록 놔둬야 돼요. 네. 본인 스스로 또 지금 여기에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유엔 총장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국가가 부를 때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거 정치인의 이거 당연히 오르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커리어 디플로매시기 때문에 네. 이런 이미지가 지저분하게 말해 거짓말한다 뭐 한다 그러면 또 이게 태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노코멘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들은 얘기하라면 얘기 안 하잖아요. 노코멘트로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새벽에 내놓은 성명이 참 재밌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에만 충실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렇다면 정치의 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또 이런 해석과 함께 그래서 더 이제 권노갑 상임고문 등이 만났다는 측근이 누굴까 네. 관심이 증폭되는 거고요. 네. 또 인 박사님도 금방 얘기하셨습니다만 고건정 국무총리라든지 또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처음에 출마설이 나올 때는 펄쩍 뛰다가 결국엔 나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기문 네. 사무총장의 2016년 12월 이후 행보에 대해서 더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고건 총리, 전 총리 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 내로화백님께서 그리신 예. 만화가 한번 보시죠. 이게 네. 그 2006년 그 가을입니다. 감 따려는 아이들 해가지고 A는 감을 따려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B는 감을 따기 위해서 이 여자애로 그렸는데 점프 연습을 합니다. 네. C는 입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C에 해당하는 분이 그 당시 최고 그 지지도나 뭐를 올렸던 그 고건 그 전 총리인데 네. 왜냐하면은 권력 의지,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하시는 우리 반기문 말씀인데 총장께서도 속으로 지금 가만히 계시지만은 그 권력 의지를 내보일 때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던 이 고건 총리께서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고건 그 총리를, 전 총리를. 네. 그러면서 이제 서민이 좋아하는 술, 이 술을 선전한 것에서 점점처럼, 그러면 처음처럼이란 소주입니다. 참점점은 그 참이슬입니다. 네. 그런데 고건 씨가 선택한 술은 대포입니다. 대포. 대권 포기.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권을 포기하고 그 옆에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이회창 전 총재입니다. 아, 요분이요? 예, 네.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동병상련 비슷해 가지고요. 글쎄요. 지금 고건 전 총리와 반기문 총장이 뭐 어쨌든 관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다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조 차장님 먼저 얘기해 보시죠.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부터 먼저 얘기해 보시죠. 네, 일단은 뭐 중도적인 색채라든지 네. 또는 화려한 경력이라든지 이거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건 전 총리도 2006년부터 계속 당시는 이제 열린우리당이었죠. 네.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분은 유일하게 고건 전 총리밖에 없다. 네, 이런 대세론이 만들어졌는데 네. 가장 다른 점은 바로 고건 총리는 원적지가 바로 호남이라는 거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충청이라는 점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충청은
이른바 DJP 연합이 다시 한번 되는 거다. 네. 고건 전 총리는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노 중도파 진영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당시 고건 전 총리는 그 당시 여당으로 안 들어가고 새로 제3지대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그러니까 예. 두 분이 이제 한삼 행정고시 곳이 다 이제 관료 출신으로 쭉 해와가지고 네. 커리어 뭐 그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른 점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네. 지금 그 조 차장님이 얘기한 이제 호남 출신이냐 충청 출신이냐 이게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맹자 경우는 천시 불여 지리, 지리 불여 인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적, 네. 지역적 이익, 네. 그다음에 지리는 인화, 사람을 화합하는. 네. 근데 이거를 이거는 평화시의 얘기는 맞는데 네. 난세는요 이걸 거꾸로 읽어야 돼요. 인화 불여 지리, 네. 지리 불여 천시야. 네. 예? 무슨 얘기냐? 김무성 대표 얘기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인화 잘하잖아요. 뭐 무성 대장 해가지고 와 밥 먹고 부인이 사모님 모아놓고 막 네. 의원부인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인화가 잘한다며. 그러나 네. 이 사람이 지리에 문제가 있어요. 지리. 영남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은 영남에 문제가 많다고. 너무 영남만 네, 매일 영남에 해먹냐. 돼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영남에서 그렇죠. 또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해먹었다는 표현은 뭐. 아무튼 예를 들어서 약간 DJ 빼놓고는 다 영남 사람 아니야. 아무튼 근데 그 충청도 사람에 대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도 한다는 뭐 못했으니까 JP 한번 하려는데 못했는데 한번 해봐라. 이런 기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리만 못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리는 맹자가 얘기한 거 거꾸로 읽는 건데 천시만 못하다 이게요. 네. 하늘에 때가 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이태리 말로 말이죠. 라카리타 디 템피라 그랬다고. 시대적 요청. 네. 시대적 요청이 오고 아까 이 교수님 얘기한 대로 본인의 대권 의지. 그게 안 물려야 된다는 요 거죠. 부분은 지금 감춰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고건 전 총리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 말이죠. 아까 네. 누워있는 감 떨어지기 요 부분에 수주대 독격. 네. 토끼가 와서 그냥 그루터기 맞아가 떨어지는 이런 측면에 이게 주동적으로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했을 때 바로 맞받아 쳐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야. JP도 그걸 못했어요. 내각제에서 터졌을 때 YS 때도 치고 나오고 DJ 때도 치고 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냥 나와서 충청도 핫바지오 해가지고 옷만 벗어 제껴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는 도왔지만 두 번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의 문제예요. JP도 그렇고 고건 전 총리도 그렇고 네. 안 총장의 경우는요. 아까 내 종행과 얘기했지만은 네. 훨씬 더 노회하다 이거죠. 절대 얘기를 안 한다. 애교의 그 ABC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제가- 면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고건 총리께서 제가 잘 아는 집에 자주 오셨어요. 예. 우리 아버지 친구예요. 네, 네. 근데 고건 총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레이건 같이 뭐 정주영 씨가 책에서 주장하는 헝그리 정신, 네. 뭐 빈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헝그리했고 레이건도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고건 그래도 인격적으로 조금 보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친구 집에 이제 어른 집이죠. 네. 시골에 오면은 꼭 아랫목에 앉으세요. 그거를 한 30분씩 싸우고 가요. 절대 아랫목에 앉지는 않아요. 네. 그분이 인격이나 그 처신이나 예. 그 뭐랄까요 아주 선비예요. 그렇죠. 너무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건 꼭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너무 고건이라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존경합니다. 네, 너무 좋은 알겠습니다. 사람이에요. 아니 뭐 저도 뭐 잘 알고 뭐 지금 일본에 가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오신다고 하던데 뭐 잠시 어쨌든 고건 총리가 한때 고건 현상을 일으켰다가 이제 중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과 같이 연계 그때-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때 고건 총리가 잠깐, 이제 네. 스톱하는 날 그 동아일보의 3면 제목이 한문어로 고를 쓰고 네. 스톱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고스톱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건이 스톱이 됐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제목을 붙인 그 차장 기자가 그의 편집 대상을 탔습니다. 그 제목 하나로.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반기문 총장 얘기도 했는데요. 포버스지, 미국 경제지 포버스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매년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를 쭉 매기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보다도 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관련된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브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과 시진핑 주석 등 세계 지도자들을 바쁘게 만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소개하며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46번째로 박 대통령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52위보다 6계단 상승한 기록입니다. 지난해 46위로 박 대통령이 앞섰던 북한 김정은은 올해 49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정은은 3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여성 국가정상 중 박 대통령의 순위는 5위인 독일 메르켈 총리와 31위인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1위는 작년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년 연속 2위에 머무르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위에 올라 지난해 순위를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63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한국인 중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35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0위,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45위로 모두 박 대통령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지금 이건희 회장이 35위, 반기문 총장 40위, 박 대통령 46위, 예, 김정은 49위 이렇게 랭크가 됐네요. 김정은은 좀 빼고 아무튼 한국에서 지금 뭐 이건희 회장, 또 반기문 총장, 또 박근혜 대통령 세 분이 이제 지금 탑 넘버 50 안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 거죠.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제가 주목하는 건 좀 1, 2, 3의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중국이 돼 있잖아요. 1, 2, 3에서 지금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밑인데 아베가 지금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렇죠. 아주 그거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베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너무너무 다들 싫어하잖아요. 솔직하게 잘못했다 이러고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뒤로 뒤로 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지금 자꾸 지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현상은 본인이 정말 반성하고 우리 저 새롭게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다만 지금 이건희 회장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고 반 총장 아까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우인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도요. 푸틴 1등이잖아요. 푸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푸틴을. 푸틴의 어떤 점을 배워야 됩니까? 푸틴은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역대 짜르 중에 피터 대제, 피터 더 그레이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위대한 짜르예요. 짜르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강력한 그러니까 피터 대제 이후에 나온 러시아를 이끌고 나갈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리더십. 아니. 러시아 자체는 푸틴이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예르친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만화처럼 망가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까지도 거의 뭐 러시아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뉴스는 거기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만화를 그려오셨네요. 이걸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카리카처 하느라고 아주 힘이 들었는데요. 이 김태호 그 사퇴 번복을 한 김태호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장면가들이 이름을 바꿔줄 모양이라고 해서 태호를 거꾸로 호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호태로. 그랬더니 나더라고 혼자 생각하더니 아하 동키호테구나. 이 태자가 이제 터이는 뒤에 괄호 열고 넣었습니다만은 완전 동키호테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명분도 없고 돌아오는 명분 나중에는 개그맨처럼 기자들을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몇 번 웃기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정말 근데 2010년에는 다음 박근혜 대항마로 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선임이 돼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박연차 회장하고 골프 치고 사진 찍고 한 게 들통나서 물러난 사람이.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고 잠깐 그 장면은 기억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김태호 최고위원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정치 또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김태호 최고위원을 계속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설득을 했거든요. 같이 뭐 폭탄주도 마시고 뭐 설득도 하고 해서
결국은 삼고초에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지도부 내가 친박과 친이의 균형추를 딱 중간을 점검한 게 이제 가지고 있는 김태우 최고위원인데 네. 김태우 최고위원이 그대로 빠져버리면 굉장히 김무성 대표 리더십이 탄력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요. 일단 그 김태우 최고위원이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유일한 50대입니다. 네. 신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신선한 감각 그리고 정말 젊은 감각을 보여줘야 된다. 이 점을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김태우 의원 경우는 이제 그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된 사람인데 요건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전 네. 본선 나와서 딱 이걸 했으면은 그 끝까지. 일본 얘기지만 나 무사는 칼뭐 풀에도 벼버려라 말이야. 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 그 어정쩡하고 폭탄 좀 일단 먹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좀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주 철군을 할 막판이. 때도 철군 명분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정치하려면 군사 이끌고 나간 건데 네. 오늘 갑자기 저기 와 있는데도 야 우리 좀 잘못 온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이러면 됩니까? 다 몰살되는 거지. 추격당해가지고 지금 그 꼴나게 됐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주환 박사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실까요? 우선 정치한 사람들이요. 네. 굉장히 애고가 강해요. 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참 건강한 것은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뒷얘기가 있겠죠. 뒷얘기가 네. 있겠죠. 그건 틀림없는 거고. 근데 만화를 통해서 이 논센스 같은 얘기를 풀어서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이렇게 털고 나갈 수 있는 게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이 만화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요. 저 분이 그 지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만화만으로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고요. 아니 솔직히 얘기한 말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냐. 이거 나라를 코미디로 지금 만들고 있다 말이지. 저런 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아니, 같습니다. 저런 분이 그 사람 저런 네. 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기 때문에. 어쨌든 또 한번 보시죠. 최고의 예. 자기의 어떤 정치적 깜냥을 다 드러냈다고는 아직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그 사태 얘기를 할 때는 그 김무성 대표가 그 개헌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러냐 하는 그런 감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밥값, 그분이 네. 주장하는 게 밥값인데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하고 네. 경제 관련법 하나도 통과 못 시키니 무력해서 나간다, 화는 나서 나간다, 뭐 이런 명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얘기 잠깐 하시죠. 김무성 대표가 지금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지금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예. 요거가 준비가 좀 안 돼 있는데, 김무성,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하겠다. 이게 지금 막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이름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네. 홍판표라면서 모래시계. 그러니까 원래는 홍판표였죠. 본명은 홍판표였죠. 그러니까, 홍판표. 그러니까 개명을 한 판사 거죠. 검사라고 이제 부모님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조금 가끔은 좀 앞서 나가는 건 있지만 네. 말이죠. 좀 과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 타임을 딱 읽고 말이죠. 모래시계 검사처럼 네. 딱 치고 나가는 건 잘해요. 네. 그리고 물러설 때 확실히 저거 하고 네. 김태호 씨하고 좀 대비되는데 네. 홍준표 씨 잘만 다듬으면 괜찮겠어요. 요번 경우도 분명히 이거 얘기해주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죠. 이거 나라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나라 망치게 하려면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국간을 비우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거 지금 이대로 나가면 우리나라 국간 다 망하게 됐어요. 공무원 연금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거 무상급식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더 내고 다 절묘하게 해가지고 표시도 안 내 애들이. 프랑스가 그걸 잘하고 있는데 돈 없는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되지. 이건희 회장의 손자까지도 다 이거 무상급식이야. 이런 코미디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망하려고 잠깐. 네. 그 중에 하나 논쟁, 말씀드릴 거는 좀 찬반 의견이 아주 팽팽한 주제입니다. 홍판표인데 네. 이 사람이 검사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청주지검장이 자네는 검사가 왜 이름이 판자가 들어가냐. 그래서 그래서 검표로 이제 바꿨답니다. 홍검표로
지어라 했는데 이제 결국은 홍준표로 네. 결론이 난 것. 아니 법준자예요. 그게 법준자기 때문에 네. 검사 판사를 다 아우르는 개념. 아, 그래서 검사 판사를 아울러서 그렇죠. 예. 준자를 썼구나. 아, 예, 홍준표 경남지사의 또 정치적 행보, 이것도 아주 좀 흥미롭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 차장, 오늘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네. 홍보수석의 김무성 대표 발언, 개헌 발언 비판한 것은 홍보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홍보수석이 기자실을 찾아와가지고 김무성 새누리당 집권 여당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한 파장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홍보수석의 개인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좀 애써 축소하고 네. 지나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네, 오늘 김기춘 실장 그리고 야당의 최민희 의원 네. 아주 뭐 설전이 아주 크게 벌어졌다고 하는데 주제 자체는 큰 건 아니고요. 대통령의 큰 게 아니라고 제가 뭐 미리 단정할 건 아닙니다만은 대통령 헬스 장비 문제를 가지고 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관에 대통령 전용 헬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십니까?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습니다. 본관. 어쨌든 윤 전 행정관은 유명 트레이너고 트레이너로 고용하셨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바마 대통령도 고용했었잖아요. 1대1 트레이너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1대1 트레이닝 무슨 기구도 없다고 저는 압니다. 대통령 운동기구, 대통령의 식재료, 대통령의 생활용품 이런 건 과거 정부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밖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에서 어떤 물품을 쓴다 이런 거는 사실은 보안이다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지금 최민희 의원은 계속 좀 공개를 하라 네. 뭐 이렇게 지금 따지는 장면인데 자 대통령의 헬스 장비 문제 우리 임 박사님 뭐 또 논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논센스다. 예, 이런 문제 자체를 논의하는 거. 얼마 전에 균형 있게 얘기하자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뭐 새 집을 사는데 제가 특별히 그분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전세를 비싸게 들어간 거 그런 것 넘어가자고요. 네. 이건 더 논센스입니다. 뭐 네. 헬스 장비를 누구를 쓰고 그리고 대통령도 프라이버시가 있죠. 네. 그건 어느 나라고 들어보지 못한 그 질문이고 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질문 같아요. 그런 거를 더 큰 거를 따져야죠. 정책 잘못한 거. 우리 신 소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뭐 인 선생님 저가 동의하는데 박원순 시장의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아니 지금 상황이요 경제 지금 올인입니까 뭡니까? 전부 네. 던지기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서민들이 지금 전세고 뭐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강남에 지금 전세 이게 지금 강북 집보다 더 비싸다고 오늘 뭐 신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니 서울시장이라면은 서울시장 본인의 또 발 뒤꿈치 이렇게 구두 다른 이거 해가지고 또 서민표로 당선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돈이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 꼭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만나는 서울시청 그 넓은 그 많은 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만나면 되지. 아니 28억짜리 그렇게 고대광실의 아방궁 같은 집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서민정서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고대광실 아방궁인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좀 문제가 있다. 예, 28억 전세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예, 그림입니까? 이게 2003년 1월 만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도 안 했습니다. 2월 25일이 취임식이니까요. 그래서 목포 상고 DJ가 목포 네. 상고 출신. 그다음에 부산 상고. 그러면서 제쨌간에 진짜 역술인이 항구 쪽 상고에 관심 집중. 네.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네. 겁니다. 이게 이제 강릉의 K상고, 네. 강릉상고, 군산의 K상고, 군산 상고, 네. 그다음에 포항의 D상고 해갖고 동지사. 그래서 이제 포항의 이명박 동지상고. 대통령이 탄생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5년 전에 네. 선거 5년 전에 그림만 합니다. 그러네. 2003년에. 예, 2003년 1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이 만화를 갖다가 좀 구할 수 없느냐고 뭐 비서관을 네. 보냈다마는 제가 잠깐 다른 얘기 좀 만화는 정윤회식 찾아간 역술인 역술인이 예. 이 정도가 되는지 겨우 가서 문경에 출마하면 당선할까요? 달성에 가면 당선할까요? 도대체 경상북도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 어딜 가면 당선이 안 된다고 그걸 묻고 앉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정윤회 씨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정윤회 씨 뭐 여러 가지 좀 또 뒷얘기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네. 칼에 같이 근무했던 여성 네. 그분하고 같이 독도를 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렇습니다. 여성이 좀 특별한 일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어떤 박근혜 내용입니까?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정윤회 씨가 네. 왜 8월에 독도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위원장 2명 네. 그리고 그 승무원 출신의 50대 여성과 함께 갔다. 이것이 확인이 됐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IOC 위원장, 부위원장을 지낸 김운용 전 위원장이 쓴 네.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번에 그 정윤회 씨가 독도에 함께 간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바로 서울 올림픽 유치 때 유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칼 승무원 5명을 그 도쿄에 데리고 갔었다. 아. 네. 그런데 그 승무원 5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정윤회 씨와 함께 독도에 간 그 승무원이다. 이 점이 좀 뒤늦게 밝혀졌다는 거죠. 네. 정윤희 씨의 경우는 지금 본인 얘기도 그렇고 대통령 청와대 어나운스먼트도 그렇고 이게 지금 완전히 사인이다. 연락한 네.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는 그걸 좀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고 잘못하면요. 정윤희 씨의 주장을, 그렇죠. 네. 사인으로 들어간 사람한테 너무 이거 딜을 아니 설령 말이야. 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칼 전 그 스튜어디스하고 말이죠. 네. 맞나? 알겠습니다. 스튜어디스하고 뭐 이런 걸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윤관의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